삼성의 CIA, 삼성의 국정원이 바로 중앙일보죠. 중앙일보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그야말로 폭격을 해왔잖아요. 대다수는 빈폭탄, 불발탄이었는데, 근데 재밌어요. 요 중앙일보 기사 보면 톤이 바뀌었어요. 이재명 친형이 교통사고 3일 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병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 기소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앙일보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발백인가요?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그 당시 2013년 교통사고가 단순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자살 기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카톡이 입수됐다. 여기 사실 3년 반 전에 그거 자살 기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거 알면서 공소를 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개정 사건이라든가 김부선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이거 작년 내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의를 위하여 개정과 관련돼서 국정원 연루 의혹이 있고 김부선 스캔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김부선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더 이상 기사를 안 써요. 조폭 연루설 SBS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격하기에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벌떼처럼 달라붙다가 이렇게 무고한 증거가 나오면 침묵하는 언론. 그나마 중앙일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발 빼는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들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오케이 정신질환이 있었다 치자. 근데 강제 입원 의혹은 2012년 아니냐. 이전에도 치료받았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구태여 2012년에 증거를 내놓으라는 댓글 세력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제 기사네요. KFM 경기방송이네요. 아마 경기도 출입 기자 같은데 서승택 기자의 특종입니다.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기사를 안 쓰고 있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2002년에도 정신병원에 갔던 기록이 확인됐다. 엄청난 팩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다 가려놨어요. 어디 내원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또 저희 취재망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원 기록 2002년 2월 16일이네요. 이재선 세무회계사무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씨가 2002년에 용인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차트가 확보돼 있어요. 치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그러니까 만 10년, 11년 전에 이미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탄 흔적이 있는 것이네요. 대단히 중요한 팩트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추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가 인터넷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못 보나? 여기 보면 이재선 씨가 블로그에 올린 2012년에 올린 글이네요. 이 용인 모 병원의 백모 의사로부터 2002년경 초대 자리에 식사 자리에 갔더니 백모 의사가 하얀 봉투를 주면서 이게 요즘에 글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게 막 감정이 플럭슈에이션 아주 막 널뛰는 것 같다. 라며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약이다.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조증에 쓰는 약. 조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감정 통제가 안 되고 확 이렇게 분노를 통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대단히 많아요, 조증 환자들. 근데 약 먹으면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증에 쓰는 약이라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이런 약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요즘에 글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그 용인 정신병원 쪽에 있는 백모 의사가 조증 약은 먹으면 금방 관리가 되니까 이제 선의로 이렇게 약을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하튼 성의로 해서 한번 먹었다. 근데 효과는 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02년 상황이 아마도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바로 2002년 그 용인병원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소스를 쫓아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아까 이재선 씨의 블로그 글에 나오는 백모 의사인 것 같습니다. 백모 의사는 정신과 약을 처방 못합니다. 약을 처방하려면 정신과 의사여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받았다는 그 약이 약 받은 거 10년은 되지요. 약 받은 사실 인정하지요. 그죠? 조증 약을 먹은 거. 이 백 씨라고 하는 의사가 정신과 약을 처방을 못 하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의사가 있다. 여기 보면 서모 의사가 바로 이 양반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백모 씨가 이 서 씨에게 정신과 의사니까 약을 받아왔다. 뭐 이런 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찰은 알고 있네요.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복용했던 사실, 조증,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이재선 씨가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투약 사실, 음성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미쳤지 내가? 그거 내가 약 먹었어?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조증 약을 먹었노라고. 2002년 2월에 갔던 용인에 있는 모 정신병원의 차트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카톡과 오디오, 음성과 그리고 병원 차트를 통해서 2002년에 이미 교통사고 나기 10년 전에 정신과 약을 문제가 있어서 복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조금만 취재해보고 클릭해보면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떠들던 언론들이 얘기가 없고 더 이상 그나마 특종을 한 경기도의 작은 매체 기사를 받지 않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요즘 좀 좋아졌다 싶었던 YTN 보도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뭐 난리가 난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어닝 쇼크다. 돈 못 벌어서 지금 난리 났다. 쇼크다. 반대말은 어닝 서프라이즈래요. 너무 돈 많이 벌어서 난리 났다.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바가 대단히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YTN이. 삼성이나 시장 모두 충격으로 받아들인대.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10조 원대. 그러니까 4분기. 원래 2018년에 60조 넘게 벌 줄 알았는데 60조 조금 안 되게 벌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어닝 쇼크로 평가되고 있대요. 이런 기사를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나요? 근데 마지막 클로징에서 저는 더 놀랐어요. 지금까지 YTN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경제야? 비즈니스지. 산업부라고 그러면 모르겠어. 경영, 비즈니스 인사이드 뭐 그런 뉴스라면 모르겠는데 경제부에서 전해드렸다고 하니까 더 막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제는 좀 언론사의 취재 구조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민생경제부 그리고 산업경영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관점에서 다루려면 시원하게 기업 경영, 수익과 영업이익적 측면에서 다뤄주던가 국민 경제 관점에서 어닝 쇼크라고 걱정해 주니까 모두가 우리는 지금 가계 빚 때문에 난리인데 깔려서 쩔쩔 매고 있는데 62조를 원래 벌기로 했대요. 삼성이. 근데 62조가 조금 안 되게 벌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지금 대기업들은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난리고 수출은 매 분기 경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이익률은 낮아.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는 1,400조를 돌파했어. 이거는 작년 자료니까 더 많아졌겠죠.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돈 벌어가지고 계속 저금하고 사내 유보하고 있는데 가계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쓸 돈이 없어. 이런 양극화. 그러니까 소득만 양극화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 가계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진짜 YTN 경제부에서 써야 될 기사가 아닌가. 실제로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CBS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말도록 하라는 건가? 그냥 기업만 계속 부를 창출해서 저축하고 산을 유보시키도록 하고 서민 경제에는 돈이 돌지 말도록 하라는 것인가?를 자문하고 있잖아요. 자, 홍정학 장관, 지금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 낸 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서민들한테 안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확인했지만. 그렇다면 촛불 경제라는 차원에서 촛불의 주력군 지지한 세력들이 1700만의 촛불들이 재벌 세상을 위해서 촛불 들기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참 세상을 위해서 촛불 들었으면 이런 경제 정책의 기본인 소득주도 성장 및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건데 이게 뒷받쳐주는 언론이 없어요. 그나마 CBS 김현정 뉴스쇼 고맙습니다. 자, 조선일보 제가 직접 링크를 안 가져왔어요. 단독이라고 딱 걸고 이슬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세월호 때 징계받은 걸 문제 삼아서 청와대 민정실이 그 해경의 포상을 막았대. 당연한 거 아닌가? 세월호 때 징계받은 놈을 상조? 포상해? 뭘 잘했다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폰까지 조사했대. 무지하게 악의적인 진짜 악질적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민정실에서 청와대에서 세월호 때 징계받은 놈들은 훈포상 상신하지 말라고 사전에 얘기했는데 올라와서 차관회의까지 올라온 거야. 국무회의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허위 서류가 올라온 거야. 그걸 못 막았어. 그래서 담당자들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거꾸로 가면 칭찬해줘야 될 일인데 조선일보가 보는 세상에서 모든 게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근 아버지 세월호 가족협의회 위원장 너무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번 페북을 매일매일 모니터하는데 이런 폐악질 기사를 전해받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 지휘라인 책임 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나마 김경일 정장 한 사람한테만 가볍게 묻고 이미 오래전에 만기 출소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세상에서는 거짓말과 조작, 은폐만 일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청와대가 해경 상훈 담당 직원들을 합법적으로 감찰한 진짜 이유는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걸 또 받아주는 언론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언론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열심히 찾아서 보시거나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면 저희 이상우의 뉴스 비평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3만을 넘어섰습니다. 20만이 되고 30만이 되면 저 따위 쓰레기 언론들 필요 없이 우리 필요한 뉴스를 당신들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뉴스를 모아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는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 구독 눌러도 돈 안 나가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렇게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구독 눌러도 돈 안 나가요. 그리고 이왕에 구독을 누르셨으면 옆에 총도 눌러서 삭갓이 나오도록 해야 실시간으로 저희가 배달이 갑니다. 꼭 좀 이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인데요. 13.4% 소폭 반등했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트럼프 북미 2차 회담 장소 머지않아 발표하겠다. 베트남 쪽일 가능성이 있대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실수까지 했다는데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베트남은 미국한테. 동시에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여러 포석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일 것 같다. 그리고 뭐 레이더 주파수 특성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계속 딴지 걸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올해 선거도 있고
또 헌법도 개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베가 정상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베가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노림수가 있다. 우리가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죠. 저는 중국이랑도 공조를 모색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이랑도 이런 문제 향후 협의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실효적인 압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비서실장의 노영민 중국 대사 이런 기사가 쭉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중국에 도착한 김정은이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순방 스케줄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4차 방중이잖아요. 그때마다 전후에 북미 간에 협상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가시권에 들어선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전통적인 혈맹이죠. 중국과 공조 조율 차원에서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력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 폭행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명 중에 7명이 자한당이래요. 그럼 자한당이죠. 나머지 둘은 무소속이고. 근데 자한당이란 말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 자한당입니다. 여자 있는 집에 가자고 그 난리를 치고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어요. 뭘 했다는데 이런 거 외유성 관광은 갈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데스크인데요. 3.8 소폭 하락했는데 큐시트를 보니까 미세먼지를 톡으로 잡았군요. 미세먼지가 나빠지면 4대 질병 환자가 느는데 혈당, 혈압도 높이는 미세먼지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건강 안 좋은 거? 뜬금없어요. 하지만 뭐 팩트로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니까 일본의 위협 비행에 대응하는 세부 지침을 만든다. 만들어야죠. 북미 정상회담 임박했는데 장소는 베트남으로 보인다. 이런 MBC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MBC를 장악했던 MB의 김재철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거네요.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징역 4년을 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3년의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SBS 4.3% 소폭 하락했는데 큐시트 보니까 경제로 갔어요. 경제가 중요한데 일단 경제를 톱으로 올리면 잘 안 봅니다.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편했는데 노사가 직접 머리 맞대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고용 수준이라든지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이 고려되는 틀 안에서 상한과 하한을 놓고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일종의 조합주의적 코퍼러티즘에 입각한 임금 결정 구조를 가져온 것인데 노조 쪽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더구나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결국 임금이라는 건 노사가 참여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향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론의 이른바 경제부 보도를 YTN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비판을 해드렸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비즈니스 보도를 경제 보도로 윤색해서 자 보세요. 노동규 기자인데 좋은 기자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자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이랑 애플이랑 그동안 계속 뭐 소송했었는데 삼성 스마트 TV에서 애플의 동영상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서로 손잡았다. 요 얘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쭉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사가 7년 앙숙 손잡았다. MBC에도 있어요. 보니까 쭉 보고 미국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 현장에서 이지선 기자가 보도한 거야. 이게 뭐냐면 매년 요즘에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큰 가전 전람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가면은 삼성 보도를 주로 해요. 이렇게 똑같이 삼성 스마트 TV 안에 애플 아이튠즈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스라고 얘기 안 하면 뉴스인지 모르는 기사죠. 광고인 줄 아는 기사잖아요. 홍보성. 근데 이런 거를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해옵니다. 물론 이게 비즈니스 뉴스라고 하면 의미는 있겠죠. 인사이드 비즈니스, 응? 비즈니스 인사이드. 뭐 근데 지금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는 전체 뉴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스보다는 적어도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 현장에 갔으면 어떤 세계적인 가전 제품의 추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눈길을 끈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우리 생활을 바꿀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가면 삼성 거 일단 딱 합니다. 똑같이 제목까지 똑같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도 삼성이나 그런 데서 돈 받고 출장 가는 건 아니겠죠. JTBC 뉴스룸입니다. 5.7. 쑥 올라갔네요. 어떻게 짰나 봤더니 달라요. JTBC만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을 톱으로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릴 게 없어. 전두환이 재판에 불참했잖아요. 명예훼손 재판에. 첫 번째는 뭐 침해, 두 번째는 독감이래요. 3월에 강제로 구인장을 보냈답니다. 법원이. 이제 죽으나 살아 와야 돼요. 전두환 자택 스케치를 했는데 지지자들이 모여서 재판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대요. 의외로 전두환을 따르는 잔당들이 많습니다. 역사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독일에서 히틀러를 따르는 잔당들이 그렇게 대놓고 활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 의식이 있는 사회가 얻을 수 있는 미덕이죠. 우리는 청산을 제대로 일제부터 독재까지 제대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잔당들이 역사에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것이죠. 법정 찾은 5.18 유가족 시민들 재판이 사죄할 마지막 기회인데 독재자 전두환은 오히려 감사한 기회를 발로 차고 있다. 시민 60%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 체제 하에서는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야 된다. 근데 자한당, 독재 잔당, 자한당 때문에 안 된다. 실제로 5.18 조사위원회가 추천이 돼야 발포 책임자를 색출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집단 강간, 무자비한 여고생을 비롯해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 강간 등을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당은 다 조사위원 추천했는데 지만원을 추천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지만원은 5.18 때 북한군이 배후에서 활동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형사처벌을 몇 번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지만원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실제 그래서 YTN 단독 보도인데요. 이 지만원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경원 그 여자 아니에요 그거? 벌써! 나경원 그 아니야 저거? 그게 어떻게 한국당에 말이야? 그거 원내 대표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집회에서 욕하기 전에 나경원을 지만원이 만났다는 거야. 나경원이 지만원을 만나줬다는 게 더 우리는 황당한 거죠. 지만원이 나경원 욕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근데 나경원이 그 자리에서 지만원한테 지금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당신을 반대하니 당신이 그럼 좀 좋은 사람 추천해 주쇼 이런 부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자한당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지켜봐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총선 때까지 단일 대우 민주 세력 갈라치는 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단일 대우 유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촉구하면서 총선까지 잘 견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